지금까지 메가3였고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알파벳의 급락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세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면서 반도체주들 등이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2.4%나 하락을 했어요.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알파벳에 대해서 50% 수익 실현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채권 수익률이 좀 아침부터 올랐어요. 지금 채권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 조금 중요하게 보는 몇 개 회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제 뉴엣지 웰스라는 쪽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제 한 4.9% 이제 넘어가는 이 채권 수익률이 선도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 5.7%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다 이제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라는 곳에서는 이 채권 수익률이 사실 그동안 채권 수익률이 뭐 기술주에 영향을 미치고 이랬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금융 시장에 어떤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됐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 채권 시장을 갖다가 안 좋게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2006년도, 2007년도 그 당시에 나왔던 수준으로 지금 현재 어떤 그 선도 수익률이 올라가 버리면은 지금 이게 금융위기 직전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채권 시장을 또다시 리스크로 강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기지 쪽에 이제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 금리 자체도 7.9%까지 뛰어오르면서 시장에서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모습이었고, 그나마 이제 포드가 자동차 노조하고 이제 협상을 한다 그래가지고 3대 자동차 메이커들이 한 1% 내외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다만 이제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엇갈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장마감 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도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장중에 4%대 빠졌는데 시간 내에서 지금 3% 조금 안 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수익 잘 나오는 거가 지금 현재 전반적인 기술주들의 불안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고, 또 클라우드나 이쪽 사업에서 이제 아마존도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다. 지금 AWS 쪽에서 이제 그렇게 계속 지금 그 어떤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웹서비스 쪽에서의 어떤 그 불안감 이런 것들도 내일도 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내일은 이제 그 UPS하고 인텔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UPS와 인텔이 실적이 좀 많이 둔화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내일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다뤄보겠습니다. 간밤 실적 발표한 기업들 소식 하나씩 전해주시겠어요? 네, 스트라이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K12라는 과거 이제 이름이 있는데, 이 회사가 코로나 시절부터 해가지고 팬데믹을 통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회사인데, 온라인 교육 쪽에서도 굉장히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온라인 교육 쪽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지금 보면은 초, 중, 고, 이제 그 12학년까지 해가지고 그 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게 되는데,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쪽의 매출이 한 3배 정도 이렇게 또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 손실이 날 것이다라고 예상했지만 그걸 이제 순이익으로 또 뒤집으면서 시장에서 크게 주가를 상승시키는 한 18% 정도 급등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육 관련주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는 건 아닌데 이 스트라이드라는 종목은 워낙 탄탄하게 가치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 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예상치를 넘어섰을 때 좋은 성과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근데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거기에다 이제 퀄컴이 나와가지고 이제 개인용 컴퓨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하겠다 이런 이제 신제품을 갖다가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이 두 개 회사가 AMD와 인텔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한 4%, 5%대 다들 하락하는 칩 관련주들이 그래서 지난밤에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눈총을 받은 그런 하루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보잉이
사실 좀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은 계속 있는데 실질적인 실적은 그렇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170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지금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인데 가격을 한 $3씩 전체적으로 다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뭐 한 $6.99 하는 게 $9.99로 애플 TV 플러스가 이제 가격이 인상되는 이런 상황이고 개인 요금제도 이제 $20 가까이 내야 되는 상황이고 가족 요금제는 한 $26까지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회사들이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이제 뒤늦게 스트리밍 사업 분야에서 가격을 올리는 거에 동참을 하게 됐는데 과연 고금리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이 부분을 수용을 해줄지 아니면 이탈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 애플의 가격 인상 정책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서로 상반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 이슈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위원님의 픽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주항공 분야 ETF 꼽아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ETF 잘 안 하는데, 제가, 이번 가을 시장 이제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바벨 전략이 계속해서 유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형주 쪽에서 어떤 게 있나 제가 봤는데 요즘 우주 항공 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테슬라가 어렵다 보니까 스페이스 X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주 항공 방위 산업 쪽에서 계속 관심을 갖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별 종목을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많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ETF가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아크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앤 이노베이션이라는 이 ETF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그렇게 활성화돼서 막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침해서 길목을 좀 지치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주 탐사 혁신이라는 이름에 맞게끔 관련된 종목들을 다 구성을 하고 있고 거의 100%, 99.7%를 주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860억 수준이고 연간 운영 수수료가 0.75%밖에는 되지 않는 굉장히 합리적인 수수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ETF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스페이스 X 주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를 시장으로 내보내고 우주항공 쪽의 테마가 형성될 때 그때 가장 빠르게 보유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를 봤을 때 아무래도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 쪽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이제 트림블이라는 회사 이제 뭐 지리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차량 통신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에어로바이런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로봇 시스템 관련된 회사고 그리고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통신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크레토스 디펜스 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우주 항공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고 그리고 UiPath라는 회사가 있는데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첨단 혁신 기업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도 우주 항공 쪽 회사들을 모아놓고 여기에는 이제 얼마 전에 소개드렸던 아차 에비에이션이라는 드론 전기 배터리로 가는 그 드론 회사도 여기에 지금 한 4% 정도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그 성장을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ETF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년 정도 이렇게 흘러왔는데 주가는 한번 움직였다가 떨어졌다 상승했다 다시 또 제자리 돌아오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퍼가 25배 수준이고 거래량이 한 5만 주 내외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계속 들어가줘야 되는 상황이고 매수가는 아래쪽에 $12.50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한 3-40센트 차이 나는데 요걸 중심으로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지난 고점 $20까지 손절매는 아래쪽에 $11.60 정도까지만 보시면은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픽은 ARKX ETF였습니다. 우주항공 분야 ETF죠. 매수가는 $12.5에서 분할 매수하자. 목표가는 $20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